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라디오를 매주 2편씩 업로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맨 처음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른 코너들은 다 정해져 있고 자주 바뀌지 않지만 이런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는 오롯이 제가 매번 생각해서 써야 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식상하지 않고 공감될 만한 소재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정기 연재를 하는 작가들이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내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꿈쟁이 라디오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목회 서신을 매일매일 쓰셨었는데 그때도 그게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일인지 제가 옆에서 보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건 정말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늘 동일하고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괜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새로운 감동과 은혜는 아마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매일 짧은 오프닝, 클로징 멘트를 쓰는 것도 이게 어려운데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에는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안정시켜 다시 세력이 강해지자 그와 온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버렸다.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전차 1200대와 기병 6만 명,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그들은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왔다.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후퇴한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에게 넘기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회개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 그들이 겸손히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나의 진노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시삭의 신하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순서는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월드컵은 한마디로 이상형 월드컵 같은 코너인데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16강 토너먼트를 해서 최종 우승을 뽑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뽑은 주제 함께 들으면서 선택해보시고 나만의 우승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은 당분이 높기 때문에 절대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저도 평소에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니지만요.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무엇이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이상형 월드컵 첫 번째 16강 대결입니다. 비비빅 대 아이스가이 피치. 아이스가이 피치는 이게 물통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그 얼음으로 돼가지고 이제 먹는 그 아이스크림이고요. 비비빅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아이스가이 피치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저 어렸을 때는 고드름이라고 해가지고 팔았었는데 뭐 이거보다는 저는 비비빅이죠. 네, 저는 팥 들어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엔초 대 토마토마. 이 토마토마가 그 토마토맛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주 예전에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토마토마.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엔초처럼 초코나 이런 텁텁한 류보다는 이런 좀 약간 상큼하고 깨끗한 이런 류를 좀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마토마는 하도 먹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맛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서 고르면 우선 엔초로 고르겠습니다. 토마토마는 너무 오래돼서. 돼지바 대 와일드바디. 돼지바죠. 네. 돼지바 전통의 아이스크림. 생귤 위즐은 그 떠먹는 아이스크림인데요. 뭐 초코맛도 있고 바닐라 맛도 있고 한 그런 이제 전형적인 떠먹는 그 아이스크림이고요. 생귤 감귤 이거 아시죠? 바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인데 저는 생귤 감귤. 네. 요런 제가 좀 깔끔하고 상큼한 맛 좋아한다는 거에 전형적인 아이스크림이 이거였습니다. 자, 빠삐코 대 찰옥수수. 네, 찰옥수수는 이렇게 옥수수 모양으로 이제 과자 안에 이제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거죠. 빠삐코도 뭐 잘 아실 거고요. 네, 이런 과자처럼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긴 하는데 빠삐코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누가바 대 붕어 싸만코. 둘 다 참 오래된 아이스크림인데 저는 붕어 싸만코 굉장히 좋아합니다. 팥 들어간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허쉬 대 쌍쌍바. 허쉬는 그 허쉬 초콜릿 그 초코로 만든 굉장히 진한 두툼한 그 아이스크림 하고 쌍쌍바는 이 두 개 들어있는. 저는 나눠 먹는 거 싫어하니까 허쉬로 먹겠습니다. 저는 제 거 온전히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매그넘 대 뽕따. 매그넘은 뭐죠? 아몬드 이런 초코바 아이스크림이네요. 초코를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뽕따가 조금 더 낫습니다. 저는. 자, 8강전 첫 번째 대결 허쉬 대 생귤팅귤. 네, 생귤팅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엔초 대 비비빅. 네, 이건 비비빅이죠. 뽕따 대 붕어 싸만코. 둘 다 되게 좋아하는데 붕어 싸만코 고르겠습니다. 8강 네 번째 빠삐코 대 돼지바. 확실히 제가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류보다는 그냥 다른 초코는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돼지바 대 붕어 싸만코는 4강전 붕어 싸만코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이스크림을 막 알아서 막 사 먹고 막 이런 일은 거의 많이 있진 않은데 그나마 좀 꽂혀서 한때 좀 막 사 먹고 했던 게 붕어 싸만코, 생귤팅귤 막 이런 거였거든요. 자, 준결승 비비빅 대 생귤팅귤. 네. 둘 다 좋아하지만 생귤팅귤. 네, 생귤팅귤. 이것도 제가 한때 꽂혀가지고 붕어 싸만코랑 생귤팅귤 둘 다 제가 한때 꽂혀서 이 두 가지를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 종류만 항상 먹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붕어 싸만코 대 생귤팅귤. 네. 둘 다 빙그레네. 네, 우리 샘터에 저기 롯데 아이스크림 광고 하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죄송하네요. 월드콘 나왔으면 아마 제가 롯데 월드콘 아마 1등으로 골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 거에는 제가 전에 예행 연습할 때는 월드콘 나와서 월드콘이 우승했거든요. 이번에 빙그레가 나왔네. 네, 붕어 싸만코 대 생귤팅귤 중에서는 붕어 싸만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아이스크림 이상형 월드컵 최종 우승은 붕어 싸만코가 되었습니다. 붕어 싸만코가 뽑혔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지혜는 나를 보는 거울이다 챕터 글귀 10개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차선은 최선의 적이고 기득권은 도전의 적이며 탐욕은 순리의 적입니다. 적이 적인 줄 모르면 적을 친구 삼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섭리는 역설입니다. 나누었는데 늡니다. 주었는데 받습니다. 버렸는데 얻습니다. 내려갔는데 높아집니다. 죽었는데 삽니다. 역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세 번째, 나눈 것을 기억하면 선행이고 나눈 것을 잊으면 거룩입니다. 선행은 내 것을 나눈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것을 되돌린 것입니다. 선행은 인간의 기준이고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네 번째, 거품은 꺼지고 나서야 거품인 줄 압니다. 꿈은 깨고 나서야 꿈인 줄 압니다. 소중한 것은 잃고 나서야 소중한 줄 압니다. 미리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돈, 성, 힘, 축복의 통로이자 타락의 통로입니다. 돈, 성, 힘,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훨씬 추합니다. 여섯 번째,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행복한 법은 없습니다. 비난은 남을 넘어뜨리기 전에 나를 먼저 넘어뜨립니다. 일곱 번째, 학이 다리를 접고 천년을 묵상해도 물고기 한 마리가 전부이고 사자가 평원을 가로질러 질풍노도처럼 달려도 얼룩말 한 마리 쫓는 일이 전부입니다. 여덟 번째, 변명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변명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실패를 확정하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갖고도 나누지 못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바쁜데 열매가 없다면 게으른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다툼은 언제나 주도권 싸움입니다. 갈등은 결국 누가 더 큰가를 따져서입니다. 투쟁은 늘 더 많은 목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겼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졌다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글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장 공감 가는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라는 질문지에서 뽑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코너인데요. 여러분도 저의 질문 똑같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엔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잘 표현하셨나요? 요즘처럼 각박하고 자기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대에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마인드노크에서 뽑은 질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뽑은 질문은 당신에게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입니다. 당신에게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저는 특별히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상이 늘 똑같고 일상이 지치고 그냥 무난한 삶을 계속 살고 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매번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무난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테면 뭔가 특별한 거를 먹고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비싼 물건을 사거나 소유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고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느끼는 기쁨은 아주 잠깐이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들이 그렇게 저에게 특별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어떤 특별한 순간이 연속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주는 것들, 나를 나되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냐고 말할 수 있겠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가족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육이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인 것 같아요. 저와 저의 가족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커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게 또 저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잘 누리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2021년의 3분의 1이 지나갔네요.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겠죠. 문득 빠르게 이 5월이 온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어떤 수를 써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 안에서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미래는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도 미래는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현재 잘 준비하고 훈련하면 예상치 못한 미래가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는 너무 얽매여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의 내 삶에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며 꿈꾸고 계신가요? 동시에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현재는 내 몫이지만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나의 삶,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삶,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늘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